오늘 할 최종 사항입니다. 좀 전까지의 모든 상황으로 기초부터 여기까지 해오셨고 이 부분을 그래프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화를 하는 건데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 금액이 높은 거에 대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채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컬러는 알맞게 맞춰서 하시면은 금액 대비 이렇게 되고 토털, 합계가 필요하다. 함수 진행하지만 함수 몰라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인데 오른쪽에 이 부분 미리 짜여진 합계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여기까지의 총액이 썸함수로 계산이 된 거예요. 이 5에서 이 16까지. 이제 기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전혀 모르고 설치는 돼 있고 새로운 문서까지는 만들 수 있다. 이런 분들부터 이 강의를 보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문서를 저장하는 거 너무 쉽지만 초보일 때는 이것도 어려워요. 이렇게 저장은 됐어요. 기초라는 파일로. 파일에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은 새 통합 문서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새 통합 문서를 이렇게 해서 막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끄면은 이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하기 전에 이 엑셀 문서의 이름을 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나름 단축키가 어떤 프로그램이든 컨트롤 S입니다. 그냥 눌러버리면 바탕화면이 어디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런 창이 떠요. 뒤로 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통합 문서고 컨트롤 S 그러면 이 파일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새 통합 문서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면 또 7개의 문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장하는 것도 어떻게 저장해야 되지? 이게 궁금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잘 모르거나. 그러면 일단 이건 저장이 돼 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클릭하면은 어디다 저장을 할 거냐. 내가 현재 쓰는 게 내 컴퓨터니까 이 PC라는 거를 가리켜서 더블 클릭. 그럼 나름대로의 이런 창이 뜨고 저장을 하면 되겠죠. 이름을 붙여서. 이걸 모를까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파일 형식입니다. 뭐 다 신경 안 쓰고 저장을 하면은 확장자가 뭐뭐.xlsx죠. 이건 일반 엑셀 파일을 쓸 수 있는 거고 작업을 하다 보면 VBA를 만들 수도 있죠. VBA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크로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파일 형식을 클릭해서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즉 이거는 확장자가 XLSX가 아니라 M이라고 되어 있죠. 매크로의 약자를 뜬 건데 이렇게 저장하면은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매크로 작업을 한 거, VBA 작업을 한 거는 이렇게 확장자가 이렇게 된 걸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기초니까 일반 기초 파일을 저장했다고 예를 들고 처음 봤던 이 화면이 나와요. 이 탭들을 쭉 보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써보면 되지만 나는 개발 도구가 없네?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 만들어야 되겠죠. 개발 도구는 비주얼 베이직, VB 스크립트를 쓸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을 쓰기 위한 도구예요. 이 도구는 어디서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 바로 옵션에서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의 개발 도구, 이게 기본 탭이라는 거예요. 기본 탭이라는 거는 요 위에 있는 요런 거를 기본 탭이라고 합니다. 기본 탭 중에서 개발 도구를 체크했을 때 요 개발 도구가 뜸과 동시에 VBA, 비주얼 베이직을 짜거나 비주얼 베이직으로 짠 이 파일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개발 도구가 뜬다는 거. 그럼 아까 그 옵션은 어디서 들어가느냐? 파일에서 더보기 옵션으로 들어가면 아까 그런 창이 뜨고 리본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 가지 팁들을 보고 막 따라하는데 강의 자료는 봤지만 내가 정말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식적인 자료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실습용 자료들, 저장해서 내가 쓸 수도 있어요.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처음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요거는 알아요. 요건 아는데 나머지 현재 새로 만들기라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클릭하면 새로 만드는 엑셀 문서가 되는 거지만 온라인 서식 파일 검색, 진짜 온라인상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는 온라인상의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라는 건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냥 목록, 차트 이런 걸로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시간이 좀 걸리고 이렇게 목록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달력부터 해서 내가 필요한 것 이런 사항들 재고 목록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만들기로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실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해서 이 엑셀 파일을 나름대로 실습하고 가공하고 내가 쓰고자 하는 대로 써요. 근데 이 이름을 내가 따로 정해야 돼요. 그럼 제가 아까 가르쳐 드린 대로
요거요. 파일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나 저장이에요. 이건 한 번도 저장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장 한 번만 눌러도 돼요. EPC라는 부분 더블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와요. 그래서 이름을 꼭 이렇게만 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임의로 이렇게 화이트 재고 목록이라고 저장하면은 얘는 앞으로 이렇게 엑셀 파일이 되는 거예요. 은행의 엑셀 파일로 거래 내역을 다운받거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1년에 하나씩 다운을 받아서 정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정렬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데이터라는 탭에 보면 필터라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여과를 해준다라는 거죠. 얘는 현재 필터가 선택이 돼 있어요. 어떤 종류든 필터를 선택해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애초에 이게 세팅이 된 문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팅이 됐느냐. 일단 필요한 쪽을 선택을 드래그를 해요. 정렬이 필요한 곳을. 타이틀이죠. 선택을 한 상태에서 데이터로 들어와서 필터. 현재 선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 아래로 된 게 보이죠. 요거 선택 해제하면은 일반 그냥 테이블 표에 제목 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거를 필터 기능으로 해서 아래 부분을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하면. 예를 들어 나는 단가가 높은 순부터 하겠다. 낮은 순부터 하겠다 할 수가 있죠. 클릭하면 오름차 순, 그리고 내림차 순으로 해서 가장 높은 거 또는 가장 낮은 거에 대한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뭐 재고나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실습을 직접 해보기 전에 제가 시트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아까 시트 1이었잖아요. 근데 시트 2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시트는 플러스 버튼 누르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십 시트가 하나의 파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은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통합 문서라는 얘기입니다. 통합 문서라는 거는 여러 시트를 다 소유하고 포괄하고 있는 그 시트를 얘기합니다. 그 시트 이름을 꼭 이렇게 정해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트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변경하는 거는 더블 클릭해서 커서 깜빡거리죠. 뭐 재고라든가 시트끼리도 연동이 되거든요. 주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트를 만들 수 있고 시트는 각각 개별적입니다. 그리고 행렬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저도 처음엔 행렬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행, 이게 행이에요. 쭉 된 거. 그리고 열, 세로. 행과 열을 가로 세로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만약에 여기다 5라고 입력을 했어. 이거를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B의 3열, B셀의 3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다시 행, 그리고 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C셀이랑 뭐 이렇게 들었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셀이라고 정의하는 건 뭐냐면 행과 열과는 달라요. 마주하는 거. B의 3열에 있는 이 셀 이름이 뭐냐? 뭐라고 돼 있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이다 라고 이렇게 얘와 얘가 있는데 여기 만나는 지점. 요게 셀입니다. 그걸 짧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바로 얘예요. 요게 이름 상자라는 건데 B의 3열이다 라는 거죠. 이 표시가 없어도 아무데나 클릭하면 D의 5열이다 라고 해서 이름 상자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 F의 14열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셀 이름을.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실습으로 진행해 드릴 내용 중에서 뭐 범위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범위를 선택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가 필요하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범위를 정의하는 거는 범위라는 건 한정된 분야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나는 게 있죠. 아까 선택되면 이렇게 나오듯이 아예 여기다가 어떤 수식이든 뭘 할 때 함수를 하든 는이라는 부분을 딱 정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은 여기 2, 3, G12 스타트는 2의 3 3이죠. 그리고 종료는 G의 12라는 부분이죠. 이게 바로 범위라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모든 부분이 다 이런 걸로 시작이 되고 끝날 겁니다. 굳이 드래그를 하지 않아도 뭐 15까지 하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얘를 선택한 다음에 15다. 또 얘를 클릭해서 2, 3이 아니라 2, 5다. 그럼 이렇게 2, 5에서부터 G15까지로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변경된 부분을 정할 수도 있죠. 현재 는 해주고 이렇게 정한 B6에서 D4, 14까지 범위가 정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 볼 텐데 이 탭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요거 이따가 일단은 실습할 건데 시작과 끝나는 셀이 뭐냐면 아까 범위를 보여드렸죠. 이 부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현재 시트 1이 동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거는 ESC 키로 종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얘와 얘 두 개를 곱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시작 셀, 종료 셀, 시작은 파란색, 종료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결과 셀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럼 요만큼이 다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SC 키 누르고 다시 일로 왔어요. 아까 선택한 범위가 바로 그런 부분이 다 만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다 그렇게 써야 돼요. 함수를 정의를 하거나 VBA를 선택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 시트 이렇게 있는데 얘를 좀 많이 좀 실습해보고 싶다. 근데 원본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 그럼 이 시트를 카피하는 거예요.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은 플러스라는 이런 표시가 생겼죠. 다시 컨트롤 떼보면은 플러스가 없고 컨트롤 누르면 플러스가 붙었어요. 즉 클릭해서 드래그 컨트롤 한 상태에서 놓으면은 얘나 같은 시트예요. 시트가 복사가 된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복사된 시트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쓸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버려야 돼요. 오른쪽 클릭해서 알파벳 D 눌러도 되고 삭제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옆에 실습 문서를 보셨지만 메뉴에 뭐 이렇게 판매 결산이라는 거를 처음에 만들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런 문구가 있다. 이거를 상당히 많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A1셀을 선택해서 쭉 썼죠. 그리고 엔터를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셀까지 다 이 원셀까지 다 끝났구나 생각하지만 보면 각각 셀이에요. 즉 이 텍스트는 선택하면 여기 셀에만 있는 겁니다. 여기 수식 입력줄에 나오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즉 A에서 나머지가 덮여져 있는 상태예요. B는 또 다른 셀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입력을 해도. 이 이유는 B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A에서 B셀로 넘어갈 때 탭, B에서 C 넘어갈 때 탭, E까지 정의를 했어요. 엔터를 치면은 맨 앞으로 가죠.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표나 차트를 했는데 G셀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이만큼 있는데 얘를 가운데로 몰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탭 여기다가 아무거나 하면은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이걸 잘렸다고 할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A 다음에 붙는 B, C, D에 아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얘가 나온 거였고 이만큼이 현재 있으니까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딜리트 하면은 현재 B가 없으니까 A 사항이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걸 이제 A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G까지 써야 된다. 밑에 차트까지. 그럼 얘가 가운데 있거나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홈에 여기 리본 메뉴라는 곳들이에요. 여기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나오죠? 요 셀을 병합해서 가운데로 텍스트가 들어가게 맞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면은 여기에서 선택해서 탭, H로 가죠. 아까는 A에서 선택하면 B로 갔는데 요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조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G까지를 그냥 병합만 하고 싶다. 셀 병합. 그 셀이 병합돼서 얘는 가운데에 정렬이 된 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 보면은 이거를 다시 분할을 하고 싶어요. 선택됐다는 건 A부터 G까지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다 분할을 시킬 수가 있어요. 셀을 분할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여기서 탭 B로 갑니다. B에 해당 사항이 입력되면은 A가 B부터는 가려지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자동 채우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라는 거는 만약에 1일이다. 그런데 모든 차트가 그렇듯이 1일에서 31일까지 뭐 이렇게 월별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하나 2, 3, 4 할 필요 없고 자동 채우기. 자동 채우기라는 거는 이렇게 일단 선택해서 확대해서 이거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로 확대하면 돼요. 요거 마우스에 십자가 표시 보이죠? 요렇게 클릭하면 자동 채우기가 돼요. 여기 팝업으로 나오죠. 2일, 3일, 4일 오른쪽에 팝업으로 나오는 거 보이죠? 쭉 해서 한 달에 31일이다. 그러면 31일까지라고 해서 하면은 여기 오른쪽 팝업된 문구대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얘를 작게 이렇게 만들어 보고 1일에서 31일까지가 자동 채우기로 생성된 거를 알 수 있죠. 편하게. 예를 들어서 자동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자동 채우기가 안 돼요. 아무 변화가 없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얘는 하나씩 증가가 된 상태예요. 얘를 같이 하면 끝자리만 이렇게 하나씩 변경된 거지. 얘는 0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고 숫자도 보면은 이게 뭐 10만인지 만인지 일일이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천 단위를 구분하는 쉼표를 넣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표시 형식을 선택해주면 돼요. 선택한 상태에서 그 콤마로 구분할 숫자를 전부 선택해요. 그리고 여기 표시 형식 있죠. 이건 홈에 있는 거예요. 표시 형식의 콤마. 그럼 설명 나오죠. 1000단위로 구분 기호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가 된다면 1000단위 이상은 무조건 이 부분을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합계를 알고 싶죠. 이 합계. 이게 총 계산하면 얼마가 될지. 바로 아래에 합계는 나와요. 150만 105라고. 근데 이걸 여기 출력하면 좋겠죠. 출력할 위치. 뭐 나는 합계를 여기다 출력하고 싶다든가 여기다 출력하고 싶다든가 그건 자유입니다. 표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여기다 또는 여기다 출력하고 싶다. 함수 몰라도 돼요.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에 리본 메뉴에 보면 요 부분 있어요. 요 모양. 합계라고 나오죠. 합계, 평균, 이게 기본적인 함수가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썸 함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클릭을 해보죠.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현재 B4라는 얘기예요. B4에서 여기까지 합계를 정의하겠다. 엔터를 치면은 요렇게. 아까 제가 요렇게 선택해서 요 수치 나왔죠. 150만 105. 결과값도 150만 105인데 얘는 클릭해 보니까 더블 클릭한 거예요. 썸 함수에 B4에서 B18까지. 아까 이게 범위라 그랬잖아요. 범위. 시작되는 범위와 끝나는 범위. 시작은 B의 4, 끝나는 거는 B의 18까지로 해서 합계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